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관절이 시리고 아프신가요?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아파서 힘드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85세 현역 영양학 박사가 매일 챙겨 먹는 특별한 초록색 채소를 공개합니다. 이 채소 하나로 뼈 건강이 달라지는 놀라운 비결. 끝까지 함께하세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변화가 바로 뼈와 관절의 약화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느껴지는 관절 통증, 무릎이 시큰거리는 느낌, 허리를 구부리기 힘든 경직감.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뼈 조직이 약해지고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마모됩니다. 40대부터 매년 약 0.5%의 골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해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에는 연간 2에서 3%까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런 골밀도 감소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70대 이상 노인 중 약 70%가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흔히 침묵의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골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골절이 발생하면 회복이 매우 더디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부상 중 하나입니다. 고관절 골절 환자의 약 20%는 1년 이내에 사망하고 생존하더라도 약 50%는 이전과 같은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골다공증뿐만 아니라 관절염 역시 노년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무릎 관절염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걷기, 계단 오르기, 물건 들기 등 기본적인 일상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건강한 뼈와 관절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뼈와 관절이 튼튼해야 넘어지는 위험도 줄고 활동량도 늘어나 근력이 유지되며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겨 더 활발한 사회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뼈 건강이 같은 속도로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80대, 90대가 되어도 허리를 꼿꼿이 펴고 계단을 거뜬히 오르내립니다.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생활 습관과 식이 패턴의 차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매일 섭취하는 음식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뼈와 관절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초록색 채소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초록색 채소들은 단순히 칼슘이 풍부하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칼슘의 흡수를 돕는 특별한 영양소들이 함께 들어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관절을 보호하는 항염증 성분까지 갖추고 있어 관절염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내용들은 제가 30년 넘게 연구한 결과이자 실제로 85세가 된 지금까지도 매일 실천하고 있는 건강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배우시는 내용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건강한 뼈와 관절로 활기찬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영양소는 바로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성인 체내 칼슘의 약 99%가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칼슘은 단순히 뼈를 단단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근육 수축, 신경 전달, 혈액 응고 등 다양한 생리 기능에도 필수적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하루 권장 칼슘 섭취량은 700에서 800mg 정도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노인분들이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양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 칼슘 섭취량은 권장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0에서 400mg 수준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섭취한 칼슘의 약 3040%가 흡수되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1520%로 흡수율이 크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같은 양의 칼슘을 섭취하더라도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양은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칼슘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도록 돕고 뼈에 칼슘이 저장되는 과정을 촉진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감소하고 실내 활동이 많은 노인들은 햇빛 노출도 부족해 비타민 D 결핍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가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단백질입니다. 뼈는 칼슘 같은 미네랄뿐만 아니라 단백질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어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흡수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마그네슘, 비타민 K, 비타민 C 같은 영양소들도 뼈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작용하여 뼈의 구조를 강화하고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결합하도록 돕는 단백질의 활성화에 필요합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여 뼈의 유기적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식이 요인 외에도 규칙적인 운동, 특히 체중부하 운동은 뼈 밀도를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춤추기 같은 활동은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흡연, 카페인 과다 섭취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 손실을 촉진합니다. 특히 탄산음료에 많이 함유된 인산염은 체내 칼슘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소변으로 칼슘 배출이 증가합니다. 우리나라 식단은 일반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아 이로 인해 체내 칼슘 유지에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르몬 변화도 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남성도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 뼈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이처럼 뼈 건강은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결정됩니다. 그 중에서도 식이 요인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 드릴 초록색 채소들은 칼슘, 비타민 K, 마그네슘 등 뼈 건강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동시에 공급해주는 완벽한 식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뼈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초록색 채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하면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만 떠올리시는데 사실 특정 초록색 채소들은 칼슘 함량이 우유보다도 높습니다. 케일은 초록색 채소 중에서도 칼슘의 왕이라 불릴 만큼 칼슘이 풍부합니다. 100g의 케일에는 약 150mg의 칼슘이 들어있는데 이는 같은 양의 우유 약 120mg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더구나 케일에 있는 칼슘은 유제품의 칼슘보다 흡수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케일이 가진 또 다른 장점은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비타민 K는 뼈에서 칼슘 결합을 돕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킵니다. 100g의 케일에는 일일 권장량의 무려 684%에 해당하는 비타민 K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케일에는 항산화 물질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은 기본적으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므로 이러한 항염증 효과는 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역시 뼈 건강에 탁월한 초록색 채소입니다. 100g의 브로콜리에는 약 47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는 케일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브로콜리에는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콜라겐은 뼈의 유기적 구조를 형성하는 주요 단백질입니다. 100g의 브로콜리에는 일일 비타민 C 권장량의 약 150%가 들어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특별한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는 강력한 항염증,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설포라판은 관절염으로 인한 연골 파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시금치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초록색 채소입니다. 100g의 시금치에는 약 99mg의 칼슘과 79mg의 마그네슘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작용하여 뼈의 구조를 강화하고 칼슘이 연조직에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이것이 칼슘 흡수를 일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시금치를 살짝 데치거나 끓이면 옥살산 함량이 감소하므로 생으로 먹기보다는 간단히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청경채는 아시아에서 많이 소비되는 채소로 칼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100g의 청경채에는 약 105mg의 칼슘이 들어있으며 특히 옥살산 함량이 낮아 칼슘 흡수율이 높습니다. 또한 청경채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와 관절 건강에 종합적인 도움을 줍니다. 콜라드 그린은 미국 남부에서 많이 먹는 채소로 칼슘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100g의 콜라드 그린에는 약 232mg의 칼슘이 들어있어 같은 양의 우유보다 거의 2배나 많은 칼슘을 제공합니다. 또한 비타민 K 함량도 매우 높아 뼈 건강에 이상적인 채소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초록색 채소들이 뼈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케일은 칼슘, 비타민 K, 항산화 물질 등을 고루 함유하고 있어 최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채소든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보다 매일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뼈 건강에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무지개 식단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면 각각의 식품이 가진 고유한 영양소를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초록색 채소를 매일 한 접시 이상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영양학을 연구하면서 이론뿐만 아니라 실천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85세가 된 지금도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고 주 3회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규칙적인 식습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 식단의 핵심은 매 끼니에 초록색 채소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천하고 있는 일일 식단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저는 아침에 그린 스무디를 즐겨 마십니다. 케일 한 줌, 시금치 한 줌, 바나나 반 개, 블루베리 한 줌, 아몬드 밀크 한 컵을 믹서기에 넣고 갈아서 마십니다. 이 한 잔에 뼈 건강에 좋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스무디에 들어가는 바나나와 블루베리는 자연의 단맛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몬드 밀크는 칼슘이 강화되어 있어 추가적인 칼슘 공급원이 됩니다. 그린 스무디는 소화가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소를 갈아서 마시면 세포벽이 파괴되어 영양소가 더 쉽게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화력이 떨어지는 노년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점심에는 샐러드를 중심으로 식사를 합니다. 다양한 잎채소 케일, 로메인 상추, 아루굴라 등을 베이스로 하고 구운 닭가슴살이나 삶은 달걀, 견과류 등을 추가하여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기본으로 한 홈메이드 드레싱을 사용합니다.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건강한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K의 흡수를 돕습니다. 레몬즙의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뼈와 관절 건강에 기여합니다. 샐러드에 약간의 치즈를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즈는 추가적인 칼슘 공급원이 되며 지방 함량이 있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습니다. 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은 치즈는 피하고 저지방 페타 치즈나 모짜렐라 치즈를 소량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는 채소가 풍부한 따뜻한 요리를 선호합니다. 브로콜리, 청경채, 케일 등을 살짝 데쳐서 볶음 요리나 스프에 활용합니다. 특히 뼈째 먹는 생선 정어리, 멸치 등과 함께 요리하면 칼슘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와 청경채는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마늘로 볶으면 맛이 좋아집니다. 마늘에는 황화합물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기름의 건강한 지방은 영양소 흡수를 돕고 맛도 향상시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허브티를 즐깁니다. 특히 민트티나 카모마일티는 소화를 돕고 편안한 수면을 유도합니다. 좋은 수면은 뼈와 관절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면 중에 뼈 재형성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충분한 수면은 염증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와 과일을 즐깁니다. 아몬드, 호두, 브라질넛 등은 칼슘,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뼈와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특히 브라질넛 하루 1에서 2알이면 셀레늄 1일 권장량을 충족할 수 있으며 셀레늄은 염증을 줄이고 뼈 건강을 지원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주말에는 특별히 뼈 육수를 만들어 일주일 동안 다양한 요리에 활용합니다. 닭뼈나 소뼈를 오랫동안 끓이면 콜라겐과 미네랄이 우러나와 칼슘, 마그네슘, 인 등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육수에 다시마를 함께 넣으면 요오드와 추가적인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영양제 측면에서는 비타민 D와 오메가-3 지방산 보충제를 복용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실내 활동이 많을 때는 비타민 D 보충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보충제는 어디까지나 보충일 뿐, 기본은 자연식품을 통한 영양소 섭취입니다. 제 식단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다양성과 일관성입니다. 다양한 초록색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건강한 뼈와 관절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다양한 식품을 통해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한 가지 영양소만 과도하게 섭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칼슘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마그네슘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으므로 칼슘과 마그네슘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 초록색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체내 영양소는 꾸준히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뼈는 계속해서 재형성되는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필요한 영양소를 매일 공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저는 30년 넘게 연구한 영양학 지식을 바탕으로 매일 식탁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초록색 채소 섭취로 실제 뼈 건강이 개선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 초록색 채소의 효과를 확인하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연구하고 관찰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8세 김영순 할머니는 5년 전 골밀도 검사에서 심각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T-스코어가 -3.15, 이는 정상보다 뼈 밀도가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김 할머니는 약물의 부작용이 걱정되어 식이요법을 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케일과 시금치로 만든 그린 스무디를 마시고 점심과 저녁 식사에도 반드시 초록색 채소를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와 함께 채소를 섭취했습니다. 이런 식습관을 2년간 꾸준히 유지한 결과 김 할머니의 골밀도는 T-스코어 -2.7로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골다공증 범위에 있지만 뼈 밀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였습니다. 또한 김 할머니는 무릎 통증이 크게 감소했고 이전에는 힘들었던 계단 오르기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뼈 건강이 눈에 띄게 개선된 사례입니다. 82세 박종호 할아버지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며 활동적으로 생활했던 박 할아버지는 70대 중반부터 심한 관절염으로 고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가락 관절이 붓고 아파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제 조언에 따라 브로콜리와 케일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관절염에 효과적인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에 주목했습니다. 매일 브로콜리 한 컵 약 100g을 살짝 데쳐서 참기름과 함께 드셨습니다. 약 6개월 후 박 할아버지의 관절 통증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손가락의 붓기도 줄어들었고 아침에 느끼던 관절 경직도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통증 없이 손자들과 바둑을 둘 수 있을 정도로 삶의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개인 사례 외에도 여러 연구 결과가 초록색 채소의 효과를 뒷받침합니다. 2018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케일, 브로콜리 등 십자화과 채소를 일주일에 5회 이상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골절 위험이 약 20%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타민 K가 풍부한
초록색 채소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고관절 골절 위험이 약 26%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K는 뼈의 칼슘이 결합하도록 돕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이 연골 파괴를 억제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설포라판은 관절염과 관련된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여 관절 손상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런 식이요법의 효과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기존 건강 상태, 약물 복용 여부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요법만으로는 이미 진행된 심각한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의학적 치료와 함께 초록색 채소 중심의 식이요법을 병행하면 증상 개선과 질병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록색 채소 섭취는 뼈와 관절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압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 면역력 증진 등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이 있어 노년기 건강 관리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초록색 채소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채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채소를 선택하고 수확 후 빠른 시간 내에 소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보관할 경우 영양소가 감소할 수 있으므로 냉장고에 보관하더라도 2에서 3일 내에 소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조리 방법도 영양소 보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채소는 살짝 데치거나 스팀으로 조리하면 영양소 보존율이 높아집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수용성 비타민이 물에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살짝 데치거나 전자레인지로 조리할 때 가장 잘 보존됩니다. 반면에 너무 오래 끓이면 설포라판이 파괴될 수 있어 브로콜리는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정도로만 살짝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하면 초록색 채소 섭취가 지루해지지 않습니다. 생으로 샐러드에 넣거나 스무디로 만들거나 볶음 요리, 수프, 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하여 매일 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초록색 채소 섭취의 실제 사례와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나이별로 어떻게 초록색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은지 각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섭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 능력과 영양소 흡수율이 변화합니다. 따라서 연령대별로 초록색 채소 섭취 방법을 조금씩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60대, 70대, 80대 이상으로 나누어 맞춤형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는 아직 소화 능력이 비교적 양호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위산 분비가 감소하고 장 운동성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폐경 후 여성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60대에는 다양한 초록색 채소를 하루 23컵 약 20만 30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채소와 조리된 채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되 너무 딱딱하거나 섬유질이 많은 채소는 충분히 씹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케일이나 콜라드 그린 같은 질긴 잎채소는 손으로 잎을 마사지하거나 살짝 데쳐서 부드럽게 만든 후 섭취하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또한 식사 시 천천히 충분히 씹어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60대부터는 칼슘과 비타민 D 흡수율이 감소하므로 초록색 채소와 함께 비타민 D가 풍부한 연어, 참치, 달걀 노른자 등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70대가 되면 소화 효소 분비가 더욱 감소하고 위장관 운동성이 저하됩니다. 또한 씹는 힘이 약해지고 타액 분비도 감소하여 음식 소화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 시기에는 초록색 채소의 형태와 조리법을 더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70대에는 하루 2컵 약 200g 정도의 초록색 채소를 섭취하되 대부분 잘 조리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채소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부드럽게 조리한 채소가 소화에 더 유리합니다. 특히 70대부터는 스무디나 수프 형태로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채소를 곱게 갈아서 마시면 세포벽이 파괴되어 영양소 흡수율이 높아지고 소화도 더 쉬워집니다.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등을 함께 갈아서 그린 스무디를 만들어 아침 식사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또한 70대부터는 식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높은 영양가를 얻을 수 있는 식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케일이나 청경채처럼 칼슘 함량이 특히 높은 채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80대 이상이 되면 소화 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씹는 힘이 약해지고 삼키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 음식의 질감과 형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80대 이상은 하루 11.5컵 약 10만 150g 정도의 초록색 채소를 최대한 부드럽게 조리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모든 채소는 잘 익혀서 부드러운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연령대에는 채소 수프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채소를 오래 끓여 부드럽게 만든 수프는 소화가 쉽고 수프에 우러난 영양소를 모두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등을 함께 넣고 뼈 육수로 끓인 수프는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씹는 것이 어려운 경우 채소를 완전히 갈아서 퓨레 형태로 만들어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브로콜리나 시금치를 삶아서 부드럽게 갈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섞으면 맛있는 채소 퓨레가 됩니다. 80대 이상에서는 식욕 감소가 흔한 문제입니다. 채소의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건강한 향신료 강황, 생강, 마늘 등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향신료들은 맛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도 있어 관절 건강에도 좋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소화를 돕기 위한 식습관입니다. 천천히 먹고 충분히 씹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후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면 소화를 돕고 음식의 영양소 흡수도 촉진됩니다. 약을 복용하는 경우 채소와 약물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비타민 K가 풍부한 케일, 시금치 등은 혈액 희석제 와파린 등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런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록색 채소는 영양가가 높지만 영양소 흡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품과의 조합도 중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초록색 채소와 함께 먹으면 좋은 식품들과 피해야 할 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록색 채소의 풍부한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뼈 건강에 중요한 칼슘의 흡수를 돕는 식품 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K의 흡수를 돕기 위해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등은 비타민 K가 풍부한 케일이나 시금치와 궁합이 좋은 식품입니다. 예를 들어 케일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뿌리면 케일의 풍부한 비타민 K의 흡수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아보카도를 끓인 스무디에 넣으면 맛이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영양소 흡수도 촉진됩니다. 두 번째로 비타민C는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돕고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레몬, 오렌지, 키위 등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초록색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금치 샐러드에 레몬즙을 뿌리면 시금치에 있는 철분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또한 브로콜리와 피망을 함께 볶으면 비타민C 함량이 더욱 풍부한 요리가 됩니다. 세 번째로 비타민 D는 칼슘 관절이 시리고 아프다면 주목. 영양학 박사가 매일 챙겨 먹는 초록색 채소의 놀라운 효능? 세 번째로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연어, 참치, 고등어 같은 지방이 풍부한 생선이나 달걀 노른자는 비타민 D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케일이나 청경채 같은 칼슘이 풍부한 채소와 연어를 함께 요리하면 칼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경채와 연어를 함께 찌거나 케일과 삶은 달걀로 샐러드를 만들면 좋은 조합이 됩니다. 네 번째로 유산균이 풍부한 식품은 장 건강을 개선하여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요구르트, 김치, 된장 등 발효식품은
초록색 채소의 영양소 흡수를 증진시킵니다. 브로콜리 샐러드에 요구르트 드레싱을 곁들이거나 케일과 김치를 함께 볶으면 맛있는 한 끼 식사가 됩니다. 특히 김치는 발효 과정에서 비타민 K가 생성되어 뼈 건강에 더욱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은 칼슘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미, 퀴노아, 렌틸콩 등 전곡류와 콩류는 마그네슘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시금치 샐러드에 퀴노아를 곁들이거나 브로콜리와 렌틸콩으로 수프를 만들면 영양소 균형이 잡힌 식사가 됩니다.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은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단백질은 뼈의 구조를 형성하는 데 필요합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등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을 초록색 채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일과 닭가슴살 샐러드, 브로콜리와 두부 볶음 등은 단백질과 채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풍부한 식품은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면에 초록색 채소와 함께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식품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카페인은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커피, 녹차, 초콜릿 등 카페인이 많은 식품은 칼슘이 풍부한 식사 전후 1시간 이내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과도한 소금은 소변을 통한 칼슘 배출을 증가시킵니다. 짠 음식,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등은 초록색 채소의 칼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술은 뼈 형성을 방해하고 칼슘 흡수를 저해합니다. 특히 과도한 음주는 뼈 밀도 감소와 골절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으므로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탄산음료에 함유된 인산염은 칼슘 대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콜라 같은 탄산음료는 뼈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물이나 허브티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금치와 같은 일부 초록색 채소에는 옥살산이 들어있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채소는 살짝 데쳐서 옥살산 함량을 줄인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밀가루 제품은 산성 환경을 만들어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흰빵, 과자, 케이크 등 정제된 탄수화물은 제한하고 현미, 잡곡 등 통곡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록색 채소와 다른 식품을 적절히 조합하면 영양소 흡수율을 높이고 뼈와 관절 건강에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록색 채소와 함께하면 효과적인 가벼운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뼈와 관절을 위해서는 적절한 식이요법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체중부하 운동은 뼈 밀도를 유지하고 증가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초록색 채소 섭취와 함께하면 좋은 간단한 운동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30분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걷기는 체중부하 운동으로 뼈 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후 30분의 가벼운 산책을 하면 소화도 촉진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그린 스무디를 마신 후 30분 동안 산책하는 습관은 뼈 건강에 이중 효과를 줍니다. 케일과 시금치의 칼슘과 걷기 운동의 체중부하 효과가 시너지를 일으켜 뼈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두 번째로, 의자를 이용한 간단한 근력 운동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10에서 15회 반복하는 운동은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무릎 관절을 튼튼하게 합니다. 브로콜리나 청경채로 만든 건강한 점심 식사 후 1에서 2시간 후에 이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식사로 섭취한 단백질이 근육 생성에 활용되어 운동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 가벼운 탄성 밴드 운동은 관절에 무리 없이 전신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탄성 밴드를 이용한 팔과 어깨 운동은 상체 근력을 강화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 초록색 채소가 풍부한 식사 후 TV를 보면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히 케일이나 브로콜리에 함유된 비타민 K는 뼈 형성을 돕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운동 효과를 높입니다. 네 번째로,
태극권과 같은 천천히 움직이는 운동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태극권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는 이상적인 노년기 운동입니다. 아침에 그린 스무디를 마시고 태극권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뼈와 관절 건강, 균형 감각 향상에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특히 비타민 K가 풍부한 초록색 채소는 뼈 건강과 혈액 응고에 도움을 주어 낙상 시 합병증 위험을 줄여줍니다. 다섯 번째로, 수중 운동은 관절염이 있는 노인에게 매우 적합한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 덕분에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 가능합니다. 수중 걷기나 수중 에어로빅은 육상에서의 운동보다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훨씬 적습니다. 브로콜리의 항염증 성분과 수중 운동의 관절 보호 효과는 관절염 관리에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그 외에도 가벼운 스트레칭은 하루 중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다면 부드러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록색 채소를 통해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 뼈와 관절 건강이 현저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영양소가 뼈를 구성하는 재료를 제공한다면 운동은 그 재료로 더 튼튼한 뼈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에 심각한 관절 질환이나 골다공증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무리하게 운동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강도와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5에서 1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차츰 시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식후 바로 격렬한 운동은 소화에 좋지 않으므로 식사 후 30분 1시간 정도 지난 후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초록색 채소와 같이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 후에는 충분한 소화 시간을 가진 후 운동하세요.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운동 전, 중, 후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관절액의 90%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 충분한 수분 섭취는 관절의 원활한 움직임에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적절한 초록색 채소 섭취와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노년기에도 건강한 뼈와 관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뼈와 관절로 활기찬 노년을 즐기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